대체 왜 이렇게 먹는데 진심이야?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딸내미가 밥을 왜 먹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죠.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밥 먹었어요. 예, 이겁니다. 그냥 인사처럼 하는 말이죠. 또 집에서는 엄마가 야, 밥 먹어라 하는 말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죠. 우리 언제 한번 식사 남기 해요. 밥이나 같이 한번 먹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아닌가. 밥과 인사가 서로 혼동돼서 사용되는 이렇듯 밥은 우리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몸에서는 어떨까요? 말 하나만 하죠. 압도적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밥은 쌀을 불려가지고 물로 끓여서 먹기 좋게 만든 그런 형태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에너지원을 몸속에 투입한다는 것, 이것이 먹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는 공통의 현상일 겁니다.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사냥하는 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으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지독하리만큼 열심히 하는 바로 이것, 먹는다는 것의 생물학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탄지라고 말을 하는 3대 영양소죠. 그 중에서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이나 구조를 주로 담당하고 에너지원으로 동원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가지로 결합된 유기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에너지 레벨이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소 원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산이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더 고에너지의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의 궁극적인 과정을 보면은 고에너지 상태의 CHO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 저에너지 또는 무에너지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수소 원자를 열심히 빼옵니다. 그리고 이 수소 분자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바뀌면서 이것이 나중에 ADP에서 ATP로 충전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포스페이트가 하나 똑 떨어져 나가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열량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TP는 어느 날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DP, 아데노신 2인산에서 인산기가 하나 붙으면서 ATP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마치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ATP라는 생체 에너지를 가지고 몸의 기능을 다 돌리는 거죠. 심장이 뛰는 거, 체온 유지하는 거, 숨 쉬는 거, 또 이렇게 말하는 거, 강의 자료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ATP를 소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들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C6H12O6, 즉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구성된 육탄당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원적 에너지원인 포도당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태양에서부터 왔습니다. 태양은 항상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하면서 헬륨으로 바뀌고, 거기서 약간의 질량의 차이가 열 에너지와 파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즉 햇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햇빛이 지구상에 도달해서 식물의 엽록소를 딱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 분자와 CO2,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C6H12O6,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는 모든 지구상 생명체의 근원적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태양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식물은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를 동물에게 주고, 동물은 그걸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서 몸 안에 사용하고, 역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내뿜습니다. 그럼 그걸 또 이용해서 식물은 햇빛과 토양의 힘으로 또 똑같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물은 또 그거를 소비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이 깨지면 절대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균형점에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요즘 살짝 걱정되는 것이 동물계의 한 종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그래서 이 자연계의 균열이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사라지고 있는 멸종동물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에너지원, 음식의 근원적인 소스는 결국 태양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동물과 식물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환적 구조에서의 균형점,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의 ATP를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